안녕하세요. 제니스 클라우드의 김지영입니다. 지난 설 명절은 다들 안녕히 보내셨을까요? 벌써 4회차 세션까지 함께 달려왔는데요. 지난 세션에 코파일럿 챗 무료 버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코파일럿 에이전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에이전트 생성 도구 중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 빌더의 활용 데모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코파일럿과 에이전트의 관계부터 먼저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코파일럿은 흔히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활용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즉 AI를 사용하기 위한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면 에이전트는 1대 다수로 연결되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스스로 일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자율적인 AI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코파일럿 에이전트는 코파일럿 환경에서 특정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실행형 AI 모듈입니다. 이 에이전트는 팀즈, 아웃룩 등 다양한 M365 앱과 연결되어 기업 내의 M365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강력한 AI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파일럿과 에이전트의 차이에 대해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코파일럿에 질문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문을 입력하면 백엔드에서는 여러 개의 에이전트와 다양한 M365 서비스, 데이터 소스들이 함께 연계되어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은 코파일럿 컨트롤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게 되는데요.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접근 가능한 데이터가 분류되고 데이터 보안 및 규정 준수 정책을 기반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기업 환경에서도 보다 안전한 AI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파일럿 에이전트는 실제로 어떤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코파일럿 에이전트는 단순 검색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기능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검색과 문서 요약, 질의응답과 같은 간단한 업무부터 더 나아가 팀 회의록 자동 작성과 요약과 같이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작업 수행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고도화된 자동화 작업도 가능합니다. 물론 에이전트에 맡기는 작업이 복잡해질수록 기능적인 부분이 심화됨에 따라 에이전트 생성에 있어 높은 스킬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에이전트들, 실제 업무에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미 만들어둔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에이전트가 없다면 에이전트 빌더 혹은 코파일럿 스튜디오와 같은 에이전트 생성 도구를 활용해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에이전트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고 에이전트의 사용을 확대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외부에서 생성한 에이전트를 가져와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앞에 두 가지에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AI를 사용하시면서 자주 사용하는 프롬프트나 기능들이 있으실 텐데요. M365 코파일럿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자라면 팀즈의 퍼실리테이터나 인터프리터 외에도 화면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둔 성능 좋은 에이전트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리서치 도구와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웹이나 업무 문서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데 특화된 에이전트인 리서치 도구, 엑셀, CSV 같은 숫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이 두 가지 에이전트들은 실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답변을 얻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는 있지만 결과물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들 업무하시면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프롬프트 작성을 도와주는 프롬프트 코치,
메일 작성에 유용한 라이팅 코치,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 코치 등 다양한 에이전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에이전트 중 원하는 게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에이전트를 만들어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도구로 에이전트 빌더와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각각의 URL을 통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과 숙련도에 따라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만드는 게 어렵진 않을까 걱정되실 텐데, 에이전트 빌더는 개발 지식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노코드 기반 도구로 다른 에이전트 생성 도구들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에이전트를 구성하고 빠르게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간단한 검색 기반 에이전트를 생성하는 데에는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된 기능을 가진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일부 코드 활용이 가능하고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된 형태의 에이전트를 구현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라이선스 조건입니다. M365 코파일럿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도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에는 에이전트 빌더만 사용 가능하며 조직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슬라이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개발 역량을 갖춘 개발자의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애저 AI 파운더리를 활용해 프로코드 기반의 자유도 높은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에이전트는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요? 에이전트를 직접 추가하는 방법에는 먼저 에이전트 스토어에서 직접 검색하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 제공하는 에이전트나 조직 내에서 관리자가 배포한 에이전트들은 앱스토어에서 앱 설치하는 것과 같이 검색하여 추가하시면 곧바로 내 코파일럿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링크를 통해 에이전트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공유 버튼을 통해 URL을 복사하고 그 URL을 전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URL을 열어 에이전트를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파일럿 에이전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 실제로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는 데모를 진행해 볼 텐데요. 데모에 앞서 따라오시기 쉽도록 에이전트 빌더의 접근 방법과 UI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빌더는 M365 코파일럿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각각의 데스크톱 앱과 웹 환경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 사이드바에 새 에이전트를 선택하시면 에이전트 생성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UI를 위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설명과 템플릿입니다. 설명 탭을 통해 프롬프트를 작성하여 에이전트 생성을 간단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에이전트가 여기 템플릿에 대한 유형과 비슷하다면 템플릿을 가져와 일부 필요에 맞게 수정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지침에 대해 초안을 작성해 주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거나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침은 에이전트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는 목적, 가이드라인, 기술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무엇을 하는 에이전트이고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떤 동작을 수행할지에 대해 자세히 작성할수록 에이전트는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다 지침을 구조화하거나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싶으신 경우 마크다운 기법을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식 파트에서는 쉐어포인트 파일 및 사이트, 팀즈의 채팅 및 모임, 아웃룩의 이메일, 웹사이트, 로컬 파일 등 이미 존재하는 콘텐츠를 에이전트의 참조 자료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지식 소스 관련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웹사이트 검색 허용, 응답 시 참고할 문서 지정, 조직도 및 프로필 카드 참고 등 토글을 통해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 문서를 기준으로 답변이 필요한 에이전트의 경우 체크된 것과 같이 설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 보고서 생성이 필요한 에이전트의 경우 활성화하면 좋은 파일 생성 기능과 이미지 시각 자료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생성 기능도 선택하여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프롬프트를 통해 에이전트의 기능 사용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이전트 생성 데모를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주제는 사내 인사 Q&A 에이전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 분들께서는 오른쪽 링크 혹은 QR을 통해 필요한 문서를 다운받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데모를 진행하기에는 네트워크 및 시간적인 부분에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영상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는 M365 코파일럿 앱의 에이전트 빌더를 사용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프롬프트를 작성해도 되지만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 제공하는 에이전트인 프롬프트 코치를 활용해 프롬프트를 추천받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 탐색 혹은 모든 에이전트에서 프롬프트 코치를 찾아 추가합니다. 추가가 완료되면 프롬프트 코치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비록 프롬프트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에이전트가 도와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입력해 봅니다. 사내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 사내 인사 Q&A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해. 설명 프롬프트에 어떻게 입력하면 좋을지 에이전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에이전트가 설명란에 넣을 수 있는 프롬프트를 대신 잘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 코치가 답변한 내용들을 복사하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이전트 만들기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템플릿을 선택해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템플릿에 마우스를 올리면 어떤 용도의 에이전트인지 자세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템플릿 대신 가장 간단한 방식인 설명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방금 복사한 프롬프트를 설명란에 넣고 불필요한 문장이나 중복된 지시는 삭제하고 정리하여 줍니다. 이렇게 필요한 프롬프트만 남겨두고 정리를 해준 다음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코파일럿이 제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기준으로 답변을 생성해 주었는데요. 이때 구성 탭으로 넘어가 보면 에이전트에 대한 초안이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아이콘을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여기 보이시는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업로드를 통하여 추가로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합니다. 이름, 설명, 지침들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해 줍니다.
이전 세션에도 언급되었듯이 AI는 어디까지나 내 업무에 도움을 주는 도우미의 역할이지 아직까진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지침 부분은 내가 원하는 답변 방식과 제한 조건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 한 번에 보기 어려우신 경우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아래로 당겨 확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전트가 답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문서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어포인트 문서를 직접 선택하여 넣을 수도 있지만 쉐어포인트 URL을 넣거나 PC에 있는 문서를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공유해드린 문서들을 미리 쉐어포인트에 업로드해 두었기 때문에 쉐어포인트 문서를 선택해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첨부된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에이전트 사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에 대한 권한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문서를 추가하고 나면 추가된 문서는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기 버튼을 통해 실제 문서 위치로 바로 이동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쉐어포인트 사이트에서 문서에 대한 액세스 관리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생성할 에이전트는 선택한 문서만 기준으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설정해 봅니다. 모든 웹사이트 검색은 비활성화해 주시고 지정된 원본만 사용은 활성화해 주시고 조직도나 프로필 카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활성화한 상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서 작성이나 이미지 생성과 같은 기능도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프롬프트는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추천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오른쪽 화면에서 카드 형태로 바로 질문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에 큰 도움을 줍니다. 추천 프롬프트는 이렇게 가짓수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구성 설정이 끝났다면 오른쪽 테스트 창에서 에이전트 검증을 시작합니다. 먼저 추천 프롬프트를 클릭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나오면 실제 문서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직접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가 참고한 문서를 클릭해 여기 답변에 있는 100포인트라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참고 문서에 들어가 100포인트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진행합니다. 해당 문서에 관련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카페테리아에 대한 답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정확한 답변인지 확인해 줍니다. 에이전트가 기존에 있던 프롬프트에 대해서 잘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정형화된 질문이 아니라 조금 더 캐주얼한 질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성과금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답변에 성과급이라는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답변이 완료되면 이 성과급이라는 키워드로 해당 문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살펴보면
방금 전에 있었던 1월과 7월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롬프트가 에이전트가 잘 답변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중간쯤에 보시면 1월과 7월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캐주얼한 질문에도 어느 정도 잘 답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참고 문서에 없는 내용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침 문서에는 패밀리데이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한번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침에 적혀 있는 내용처럼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라는 응답이 나와야 할 텐데요. 결과를 보시면 지침의 내용처럼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 모른다 라는 뉘앙스의 답변이 잘 반영되어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간혹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지침에 대해 추가하거나 참고 문서에 모호하게 작성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 삭제하는 등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검증들이 끝났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 만들어진 이후에 공유 버튼을 눌러 당사자만 사용하거나 조직의 특정 사용자 혹은 그룹을 지정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직의 모든 사용자에게 공유도 가능합니다. 적용 버튼을 눌러 생성된 링크를 사용자에게 공유해 보면 해당 링크를 통해 바로 에이전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액세스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링크를 먼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액세스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링크를 공유하는 경우 링크가 있더라도 에이전트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추가 버튼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사용자에게 에이전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다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추가 버튼이 활성화되어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URL을 전달받은 사용자는 이 에이전트를 추가하여 해당 코파일럿에 이 에이전트를 추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좀 전에 링크를 복사하지 못했더라도 에이전트의 우측 더보기에 공유를 통해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권한이 있다면 에이전트 수정이 필요한 경우 편집 버튼을 눌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름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2라는 이름을 추가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면 URL을 다시 공유할 필요 없이 기존에 추가되어 있던 에이전트에도 업데이트된 버전이 반영됩니다. 방금 전에 전달드렸던 다른 사용자의 계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전 앱이나 브라우저에 이전 버전에 대한 캐시가 남아있는 경우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고침 혹은 프로그램을 종료 후 재실행하여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에이전트 이름이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이전트 빌더를 통한 데모 영상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데모로 보여드린 케이스 말고도 다양한 에이전트와 활용 영상 가이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여 다양한 에이전트에 대해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